오늘부터는 영상의 컨셉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저 또한 경제의 학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앞으로는 PPT로 제작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시도이니만큼 구독자분께서는 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이전과 대비해서도 어떤지 한번 조언을 좀 부탁드리네요. 그럼 깍시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이번 주제의 영상인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하여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최근 미국 대통령을 보면 세계 대통령인지 미국 대통령인지 이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보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이 모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멕시코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히니까 이 세계 각국의 투자은행 담당자들은 이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게 됐었고요. 트럼프는 멕시코산에 대해서 관세 5%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 이 7월 1일부터는 10%, 이후 10월 1일까지는 최고 25%를 인상하겠다면서 이 완전히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이런 압박의 압박 추세에서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 파월 의장, 미국 연준의 의장이죠. 이 시카고 컨퍼런스 발언에서 통화정책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게 됐어요. 이 통화정책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이 세부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무역 이슈가 미국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면밀히 주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들 무역 이슈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미국 연준도 이 무역 이슈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상당히 어투가 참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경기 확장 국면.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확장 국면이라면 적어도 이 금리 인상은 적어도 안 하겠다는 뜻이고, 이어서 이 금리를 동결 혹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 발언이기도 해요.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이 파월 발언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이 시장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결국 이 세계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실제로 이 무역 분쟁 이슈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6월 2일 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계 주식시장은 이 빠르게 회복하여 반등을 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해서 이 관세 무제한 연기 선언을 했죠. 이 트럼프는 결국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멕시코 관세라는 이 멘트를 단순히 활용한 것일까요? 그럼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유가가 꼽히기도 하죠. 결국 트럼프는 이 저유가, 저금리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고, 결국 경기 개선을 위한 압박카드로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들고 가고 싶어 해요. 이 세율 인하를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싶어 하는 트럼프는, 하지만 작년에 이 하원을 민주당에게 뺏기게 되면서 이 트럼프는 재정정책 카드를 잃게 됐어요. 이런 재정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에 눈을 돌리는 것은 이 저유가, 이 저금리 환경을 항상 트럼프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예측을 해보면 이 중동을 항상 시시때때로 압박해서 이 저유가 환경을 만들고, 실제로도 언론을 통해서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중동을 시시때때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저유가 상태를 빌미로 자연스럽게 이 저물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저물가 상태를 유지해 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 연준에게 이 관세 전쟁이란 이유를 빙의로 이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나 다를까 최근 몇 년 동안의 유가를 보면 이 조금 오를만하면 급하게 내리고 일부러 저물가를 위해서 이 억누르는 느낌이 심하게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시시때때로 연준을 통해 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 아닌 압박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또 뭘까요? 저는 이 금리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이 트럼프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결국 이 트럼프의 말대로 이 모든 정세가 흘러가고 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하 및 동등 기조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고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2% 시대를 열었다는 이 작년 18년 6월 기사도 작년 6월만 해도 연 4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파른 추세를 예상했었지만 올해는 돌연 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동결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 9월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뭐 동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물가가 치솟게 되면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죠.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언제가 가장 유력할까요? 지금 시장이 보는 시점은 이 9월이나 이 12월로 보고 있고요. 물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유력하긴 하지만 일단 분위기상으로 볼 때 이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 시장의 분위기로 볼 때는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G20 회의에서도 이 무역전쟁과 관련된 멘트에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미중 간 이 합의 여부에 따라서 이 결국에 이 금리가 동결이 되냐 아니면 인하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마지막 변수는 뭘까요? 저는 이 저유가, 저금리 그 이후에는 이 마지막으로 약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이 환경에 놓여 있고 내년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결국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 어필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기는 현재 심심치 않게 위축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말 그대로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 제조업 PMI를 보더라도 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과 미국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더라도 이 56을 밑으로 50을 향해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결국에 이런 흐름들은 기업의 실물 경기가 악화되면 결국에 고용지수 악화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고용지수가 악하게 되면 이 민심은 트럼프의 등을 돌리게 되겠죠. 결국에 이 트럼프가 원하는 필요한 조치는 이 강제적으로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이 경기 확장을 불러오고 싶은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달러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이 달러의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앞으로 볼 때 이번 달의 주요 하두는 G20 정상회의가 되겠죠. 트럼프는 결국 이 연준에게 원하는 것을 항상 얻어내왔고 유가로서 보게 되면 오펙 종주국인 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통해 이 저유가 기조에 안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이 저물가 기조에 안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는 이 재임 기간 동안 이 경기 회복책인 이 약달러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가 재선에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면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G20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합의처럼 미중 간 이 합의를 통해서 위안화 강세를 유도할 것이고 이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그리고 기술 특허 침해 방지 등과 같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중국 내 법 개정이 아닌 이 위안화 강세 카드와 이 관세를 맞바꾸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달러 약세와 이 위안화 강세 조합은 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는 결국 유동성 장세를 원하고 그 변수는 약달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 유가 압박을 통해서 저물가 기조를 만들고 무역전쟁을 빌미로 이 경제 우려 발발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 금리 인하를 이 연준을 유도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 최후로는 금리 인하의 이 긴축이 아닌 유동성 풍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변수인 약달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이후에 이 위안화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이 코스피에도 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저각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끝으로 이 위안화 대 원화 이 달러 차트이고요. 위안화든 원화든 이 상승 국면에서는 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위안화든 원화든 이 약세 국면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반면 하락하는 흐름에서는 이 위안화나 원화가 강세하는 흐름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안화나 원화는 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띈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PPT 자료를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도 공부를 한번 하는 측면이 있고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좀 더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PPT로 이렇게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할게요.